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리딩입니다. 너 어떻게 지내?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분, 그리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피자. 두 번째, 소파. 세 번째, 오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지내? 첫 번째,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상대편,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도미노 피자에 전화를 해서 피자니까요, 1+1 행사의 그 반값 할인으로 뭐 피자를 먹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분의 현재 상태 어떤지 열어볼게요. 3개의 칼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분의 메인 에너지로 나온 게 3개의 칼입니다. 3개의 칼은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타로 카드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상처가 깊은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하고 이별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을 차단했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뭐 인스타도 지금 볼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리딩을 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얘가 3번 칼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카드가 바람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나요, 여러분들과 이별을 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랑 이별이 됐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가 됐든요, 이 상처는 약간 그거죠. 이불에서 안 나오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는 에너지, 그냥 음악만 듣고 있는 에너지,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뭐 다른 어떤 이유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사랑했던, 진짜로 애지중지 키웠던 애완동물이 하늘나라로 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카드로 이제 유출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플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카드는 이제는 내가 좀 알아서 해야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일적으로 볼 때 뭐 좀 끌려다녔다거나 좀 수동적이었거나 다소 좀 뒤에서 이렇게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좀 내가 나서서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사랑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랑으로 볼 때는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그 카드니까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좀 다가갈 부분은 좀 다가가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과의 무엇인가로 볼 때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기는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 카드를 사랑의 카드로 읽지는 않거든요. 뭔가 일적으로 볼 때 이제는 좀 내가 내 일을 좀 알아서 좀 해야겠다라는 것,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 슬픔을 좀 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픔이 있으면 일에 몰두해서 아픔을 좀 잊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상처를 입은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아이고야, 9개의 칼부터 나오나요? 그렇군요. 뭔가 일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도 보여지네요. 자, 한번 계속 가봅시다. 스트렝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아이고야, 전차까지 있나요? 그래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7, 8, 9입니다. 여기 6번 카드가 나오면 대박일 텐데 언더라인 볼게요. 킹 오브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밑에 두 개의 지팡이가 있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엠프레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메이저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참고적으로 얘는 개자리, 얘는 사자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7호를 의미하는 별자리고요. 사자가 8호를 의미하는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름적인 카드인데 지금 9번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이게 7, 8, 9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데 솔직히 얘가 6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꼭 그런 의미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킹 원즈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얘인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의 정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든 걸 리드하고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건데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일단 이분은 좀 자신감이 많이 없고 뭔가를 하기가 싫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9개의 칼이잖아요. 일단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거기서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때 만약에 이 카드와 이렇게 엮어본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이걸 너에게 다 일임할 테니 너가 이것을 키워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되고 단련은 가야 되는데 용기도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법을 몰라서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사랑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 어떤 누군가와 이별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고 볼 땐, 지금 요 두 장의 에너지는, 특히 얘가요, 여러분,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재회가,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자, 두 가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리딩을 너 어떻게 지내? 라는 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이분은 여러분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정을 해볼 땐 이분이 3칼을 꺼냈다면 어떤 누군가가 있었고 그 A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누군가가 나타났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B라고 볼 때 그 A와 B가 바람을 펴서 이분이 상처를 받았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A라는 사람을 찾아오겠다라고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자자리나 개자리 두 개 중에 하나고 A라는 사람이 사자자리나 개자리 중에 하나다라고 볼 때 이 두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근데 솔직히 선택 못한다라는 카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지금 갈등하고 있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재회죠. 재회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는 싶지만 솔직히 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젠 내가 좀 알아서 해야겠다라는 카드, 그리고 킹 원즈가 나온 걸로 볼 땐요, 이분이요, 우리 피자 먹으러 갈래? 그래. 그래서 피자집을 갔어요. 갔는데 한 조각밖에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피자를 한 조각만 먹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4조각 이상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잘 먹지도 않는데도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 겉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좀 없는 분이지 않았을까? 그냥 주도적이지 않고 따라가는 스타일?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상당히 못된 리더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정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리딩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올인해서 리딩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은 소울메이트라서요, 지금 당장에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스타트해서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젠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칼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도 여러분에게 갈 면목은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얘가 일단 나옵니다. 휙하고 튀어나왔어요. 샤도우 사이드고요. 다크나이트예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한 장을 더.
턱식시리 카드가 나옵니다. 솔직히 요 카드 여러분 보십시오. 얘가요 못해도 한 80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딱 2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가 많은데 한 장 날라온 게 이 카드들에서 제일 안 좋은 카드,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카드가 또 나온 거예요. 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샤도우 사이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의미해요. 그리고 어두운 생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라고 해서 꺼낸 거가 이거예요. 지금 말도 안 나오네. 좋게 리딩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는 걸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같이 나쁜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게 봤을 때는요. 정말 나쁘게 바보타로스럽게 본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 그런데 왜냐면 이유는 딴 거 없고 여러분이 받아줄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 거 맞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면. 혹은요,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하고 이별을 했을 때 이제 꺼낼 건데요.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그게 이제 약간 독과 같은 상황. 예를 들어 정말 드라마식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봤다던가 그런 정도 급의 무엇인가를 봤다면 여러분 이분을 용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3카를 꺼냈잖아요. 이분이요, 사랑을 잘 못하면서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모해서 그래요. 무모해서. 자, 도대체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봅시다. 10개 컵부터 나옵니다. 10개 컵이래요. 10개의 동전이 나와요. 그렇군요. 10개의 동전이 나왔어요. 10개의 동전. 2개의 지팡이 역방향. 지금 여기도 2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있어요. 똑같이 역방향이네요. 그래요. 자, 러버스의 역방향이에요. 자, 러버스의 역방향은 추잡한 사랑이죠. 그냥 말이 그래서 그렇지 더럽게 한 사랑이에요. 그런 거죠. 자, 9개의 컵이 나옵니다. 역방향. 그래요. 5개의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랬어요. 5개의 지팡이는 심지어 서 있네요. 자, 언더라인은 이래서 타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3개의 칼입니다. 얘죠? 이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었나봐요. 자, 두 분은요, 사랑했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사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카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사랑한 거 맞는데요.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상처를 안 주게 되죠.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랑, 괄호 열고 거기다 이제 의미를 써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래요. 이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말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말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것 역시도 정신적 폭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자, 근데 이분은요, 일단은요, 러버스 역방향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 맞습니다.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분은요, 약간은 오들거리는 사랑이 좀 없었나 봐요. 여러분이 됐든 이분이 됐든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쪽에 환경에 조금 어깨를 기울였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돈을 잘 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좀 기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만약에 이분이 돈을 잘 벌었다 라고 했을 땐 여러분이 그 부분에 좀 기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재밌었을 수 있을지언정 이분은 이 사랑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사람과 계속 가다가는 내가 참 답답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요. 재밌는 걸 했습니다. 재밌는 걸 했는데 이 재밌는 걸 할 때 이분이 꺼냈던 약간의 변명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너무 많이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커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뭐 너무 막 서로 힘들고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으쌰으쌰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당히 온전하게 그냥 편안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온전했던 게 너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건 물론 나도 잘못은 있지만 내가 혼자서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환경에서 이분이 느낀 건 답답함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요, 여러분, 두 개의 지팡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분이 사귈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없는 게 좀 있나 봐요.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커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잘못된 거 맞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시더라고요. 바람은 어떻게든 잘못된 거 맞다고. 맞아요. 잘못된 거 맞는데 어쨌든 일어난 바람은 바람이고 끝난 건 끝난 거고,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신이 좋아서 자유를 찾아 떠났든 뭐랬든 그런 거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세 개 칼을 꺼내는 건 이상해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이 선택했던 건 나쁜 사랑이에요. 나쁜 사랑 나왔잖아요, 지금. 이분은 여러분을 두고 나쁜 짓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변명은 뭐냐?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다퉜다는 거예요. 환경은 온전했을지언정 우리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카드를 꺼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온전한 커플이야. 예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진 않아. 우리는 온전해. 그거 맞는데 다만 그게 답답함을 만들고 결론적으로 우리 둘이가 있으면은 싸움도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그래서 안 올 것 같거든요. 뭐 오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또 나왔어요. 지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심리가 도대체 왜 이러고 나서 이런 카드를 꺼내죠? 이게요, 어떤 거냐면 난 이제 진짜로 여러분한테 가야겠어라는 큰 맘 먹었다라는 건데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9개 칼이 나오죠. 이젠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고 까지도 한다면 내가 뭐 재회를 하든 이 관계를 다시 살려보든 재미없었잖아요. 지금 이 관계를 재미없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재미있게 만들려면 뭐 개그 학원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인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이분은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삶 안에 자신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것인데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오려고 하는 에너지가 정말 강력하게 있다니까요. 안 움직이잖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하셨던 분일 텐데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좀 이상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봅시다.
난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참. 여러분이란 사람이 소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하고 있으면 힘든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랑 완벽하게 끝내는 건 할 수가 없나 봐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너한테 까일까봐 두려워 라고 합니다. 까이겠네요. 이런 마음이라면. 제가 리딩을 잘못한 거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배우자라고 생각한답니다. 웨딩링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10개 동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 옆에 있으면 있잖아, 그냥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양말 한 짝이라도 뭐든 간에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내 옆에 그냥 잘 있어. 근데 그게요, 여러분, 이분은 힘들었나 봐요. 무슨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가 다 있어. 그러면은 못 해줘야지, 그러면은 사랑이 이어진단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트 실을 꼬매고 있습니다. 이게 공존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세요. 웨딩링이란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다, 두 분이 결혼했다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요, 결혼이 뭐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밖에 없어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상처받아서 꼬매고 있어요. 지금 너를 생각하면 이렇게 맨날 이거 뭐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하트 그 쿠션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실꼬매서 요거 딱 하나 주면 30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10개씩 만들어서 300원을 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혼자 있습니다. 솔리튜드라네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산장 이런 데 가가지고 불멍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요, 세상에. 내가 이러려고 꺼낸 건 아닌데 뒤에 뭐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여우 보이죠? 여우. 타로카드에서 여우가 뭐다? 도망간 사람이죠.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걸 여우가 지켜보고 있나 봐요. 심지어 여긴 또 그거네. 여기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도망가고 싶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에너지가 여러분 주변에 있나 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요, 좀 고독하게 있는데, 솔직히 이 카드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외롭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걸 여러분이 즐긴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여러분도 어떤 관계라는 걸 하면서도요,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보세요, 지금 혼자 있는데 불멍한다고 좋아서 웃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고, 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받아준다 뭐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상처가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그럼 어쩌겠냐고요.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행동이에요. 불멍하는 거. 언플러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전기 코드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누진세가 나온 거죠. 그 누진세 3단계. 그래서 이제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좀 줄이자라고 해서 이제 전기 플러그를 뽑은 거거든요. 한전에서 에너지 절약 무슨 캠페인에서 이제 상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언플러그는 뭐냐? 세상과 단절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두 카드가 결론적으로 같은 카드예요. 여러분은 속세를 떠나고 싶다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언플러그는 말 그대로 모든 전원을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원을 차단한다는 말은 힘들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Say you're sorry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미안하다라고 말해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근데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은요, 여러분이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을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노력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냥 내 마음에 있구나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나비하고 멍멍이가 화해했어요. 화해하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과 화해를 하라 라고 꺼낸다면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은 아마 국민신문고에 저희 채널을 고발하겠죠. 이딴 채널은 당장 없애라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셔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라는 말로 느껴져요, 저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허락했을까? 내가 도대체 이 하트 쿠션 1000개 만들어 봤자 3만 원 버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허락했던 것은 내 마음이 같기 때문인 건데, 내 마음에 내가 상처를 내가 준다면 도대체 그 마음이란 건 누구한테서 위로를 받아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분에게 하라는 말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국민신문고에 올라가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봅시다. 얘가 튀어나왔어요. I wish I had treated you better. 난 있잖아, 너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소중한 사람으로 다뤘어야 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잘해줬어야 됐어 라고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해준 거 아닌데요, 이 쿠션 꼬매면은 솔직히 이 사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을걸, 우리가 많이 싸웠잖아,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했을걸, I know I messed up everything. 나도 알아, 내가 모든 걸 망쳐놓는 사람이라는 걸, 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바람 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이라고 바람을 못 피라는 법은 없지. 여러분이 바람 펴서 이분이 상처받았나? 그러면 이런 말을 꺼내면 안 되지. 여러분이 바람 핀 건 아니고요, 내가 망쳐놓는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뭐 좀 실패된 거예요. 그러면은 팀원 자체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왜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미안한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알겠어. 여러분이 어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태어나기를 악마로 태어나면요, 이런 마음은 안 먹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망쳐놨다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싸울 때 뭔가 안 좋은 이야기 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말로 가시를 줬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관계가 재미가 없어졌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미없었다면 이 사람이 좀 웃겨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관계가 답답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분이 했던 거는 러버스의 역방향을 했다니까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난잡한 섹스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두 분 사이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봅시다. 두 분 사이에. 리칭 아웃이 있네요. 너에게 다가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갈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너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문자나 전화를 기대하라 라는 겁니다. 뭔가 대화는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다른 아이템 분들한테 말하지 말고요,
한번 뽑아봅시다. 자, 리칭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스벅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지 예를 꺼냈거든요. 한번 봅시다. The timing just wasn't right for us. 우리에게 타이밍은 맞지 않았어. 뭔가 좀 일이 바빴나? 그랬다는 말인가? 그래서 재미가 없어졌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너무 바빠서, 일이 바빠가지고 너를 챙겨주지 못해서 너가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바람을 폈구나. 이런 짓을 했구나. 니가. 그래, 내가 잘못도 있네 라고 말을 하는 건가? 자, 그럼 이분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Drugs and alcohol 카드. 나는 술하고 약으로 지냈어 라고 말을 한다는데요.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게. 그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일단은 전화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올 거잖아요. 카톡이나 이럴 때.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세요. 도대체 얘가 뭘 말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답을 해줄지. 받아칠 걸 미리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 두 번째,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 소파에 앉아서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나 보고 앉아 있을까요? 뭔가 드립이 안 떠올랐어. 얘가 뒤집어졌거든요, 여러분. 나오려고 한 것 같기는 해요. 7개 펜타클인데,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장만 더 뽑아봅시다. 자,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요, 상당히 길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맛있는 돈가스 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준비가 되면은 가게 계약하고 오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생각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가게도 어디에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은 해놓은 건데 행동에는 옮기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인가 하나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정보라고 할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의 에너지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보는 리딩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연락을 하기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내가 연락을 할까?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이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만 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마음 안에 넣어놓은 자신의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고기 자리든 이분이 물고기 자리든 물고기 자리와도 관련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은 황소 자리, 염소 자리, 처녀 자리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 처녀 자리일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하이프리스티스라는 카드는요, 상당히 조용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는 좀 상관은 없거든요. 오히려 정보를 모으고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일로 볼 때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잘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투자를 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솔직히 이 에너지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좀 좋은 땅을 샀던가 집을 샀던가 뭔가 그런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카드 열어봅시다. 부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부호라는 게요, 여러분, 이 여성분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잠자리 이런 거 떠오르죠? 얘가 우리말로는요 올빼미라는 뜻이고요. 솔직히 올빼미가요 지혜라는 것을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실질적으로 똑똑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타로 카드에서의 올빼미, 부엉이 이런 애들은 지식이 많고 이런 걸 의미를 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하이프리스티스와도 좀 에너지가 비슷한데 뭔가 지식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이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투자를 했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분이 그냥 상당히 그냥 이걸 투자하면 이게 돈이 된대, 저걸 투자하면 이걸 돈이 된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전혀 사려고 하지 않는 땅에서 이분이 뭔가 뭐 발전적인 모습을 본다든지 어떤 폐가가 있는데 그 폐가를 사면 내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공부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세상을 좀 달리 보려고 하는 그런 안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제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된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부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 같은 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옛날에는 뭐 외모만 봤다, 나는 뭐 그 성격에서 이런 게 안 되면 안 돼 라고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이제 내가 그 기준 때문에 사람들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이런 것도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솔직히 이게 일과 관련된 리딩인 건지 사랑과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삶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7개 컵의 역방향이고요. 7개 컵의 역방향, 4개의 지팡이 역방향. 집 얘기를 했는데 집 카드가 나왔네요. 자, 2개의 지팡이도 역방향. 자, 언더라잉은 2개의 칼입니다. 일단요, 나오고 있는 이 타로는요, 여러분, 상당히 불안한 에너지예요. 아주 불안한 에너지거든요. 딱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드들로요,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로 그냥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좀 잘 살아봐야겠다, 뭐 돈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어떤 것을 좀 해봐야겠다 라는 걸 한 거예요. 상당히 면밀하게 그것들을 좀 알아보고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어떤 답이 오고 있지 않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나는 진짜 거의 모든 것에 공부를 마쳤고 그래서 이게 진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뭔가 성과라고 할까? 그게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엎어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에서 이렇게 길을 잃었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얘예요. 지금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예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 건물을 샀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부호잖아요. 즉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걸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을 내가 맞닥뜨리게 됐고 내가 1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1을 더해준 거고, 그러니까 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즉 일단은 에너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이 것들을 사랑에 살짝 넣어보면요, 여러분과 이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러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분은 어떤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 안 좋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제 느낌적으로는 이 리스트 안에 여러분은 배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실패된 거니까 그것도 데이터베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누군가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뭐 살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누군가가 뭐 약간 대시하거나 썸을 타기 위해서 약간 플러팅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칼같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봐도 되는 부분인데 너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이전에 내가 너라는 사람을 받을 때 너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나의 기준과 맞아야 되는데 나 자신 자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에너지인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별이 됐어요. 이별이라는 카드를 일단 꺼냅니다. 이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하모니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별이 된 거는 맞고 우리 둘은 잘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 이 카드가 조금 더 큰데요. 이분이 뭔 것 같냐면요. 여러분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관계라는 것이 내가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안 거예요.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지금 사람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마음 맞으면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그냥 끝나고 이런 건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고 상당히 신중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신중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별이 이분에게 뭘 만들었냐면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들었을 때 아니 그럼 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 헤어진 거야 라고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별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어떤 갈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일단은 좀 잘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 밑에 컨플릭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충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모순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처럼도 보여져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일단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래서 타로가 무서워요. 이 같은 카드예요. 하이프리스티스 카드. 여러분이요, 물고기 자리인가 봐요. 혹은 여러분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말을 잘 안 한다. 여러분하고 말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나이트 스워드가 있네요. 그렇군요. 6개의 컵이 있네요. 이게 뭔 카드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퀸 스워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나이트 펜타클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나이트 스워드는 서 있는 상태예요. 펜타클이 뒤집어졌어요. 심지어 퀸 스워드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언더라인은 행드맨의 역방향이고요. 참고적으로 얘도요, 물고기 자리 카드고요. 밑에 퀸 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일단 이 물고기 자리라고 불리는 이 여사제님은 여러분일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일단은 가능성이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번 쭉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이분이 한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았던 그 감정 때문에 사귀게 됐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약간 무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쪽에서 뭔가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속에 있는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한때 정말 좋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좀 유지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신과 이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뭐 서로가 말이 안 통하고 좀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여러분으로 추정되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화를 상당히 크게 냈고요. 그리고 거기서 두 분이 확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은 이제 여러분하고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이 뭐 한 번은 이해해주고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굽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 하나가 오고 갔는데 그 이야기에서 이분이 나는 안 되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이별이 된 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행드맨이잖아요. 이 행드맨이요,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묶여있다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답답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내가 일개 직원 따위가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바꿔요? 회장님,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회사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약간 행드맨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두 분이 맞지 않았다라는 게 있고 계속 부딪히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분이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말 하나가 오고 간 건 맞고 그 안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말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이분이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큽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이전에 이렇게 좋았을 때도 있었잖아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말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 좋았던 시절을 계속 어떻게 늘 가져가 라는 그런 느낌의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분이 사귀고 있었는데 이분에게요, 전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분에게 연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락을 한 걸 여러분이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요, 이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걸 여러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분에게 이제 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켜보긴 했겠죠. 그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분의 어떤 달라진 행동,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바람을 폈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바람 폈던 카드가 단 한 장도 안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A라는 사람과 뭔가 한번 만나서 밥을 먹었거나 뭐 이랬을 정도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은요, 그걸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인지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등을 돌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분은 그때부터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고 거기서 나가고자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3번. 두 분이요, 한번 이별이 됐다가요, 다시 한번 만났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지내요? 라면은 이전에 한 번 더 사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고 재회를 했던 관계인데, 이 리딩은 뭐냐면 재회를 했을 때의 리딩이에요. 그 안에서 뭐가 가장 크냐면, 두 분이 재회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두 분 사이에 좋았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시간들이 경과하고 나서 두 분이 만나게 됐을 때요, 서로가 좀 바뀌어 있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드맨의 역방향과 하이프리스티스의 관계로 볼 때는 이 여사제님이 상당히 뭔가 말을 계속 아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네가 날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해서 좀 털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털지를 않고 마음 안에 계속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분노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이쪽 분에게 상당히 날카롭게, 참고적으로 이 카드 늘 말씀드리죠, 못된 년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좀 못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재회를 한 건데, 이 재회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재회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이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이분이 나에게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어떤 물음표에 빠져서 지금 뭐 자신의 시선을 바꾸고 뭐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하고는 대립입니다. 그래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 이분하고는 이제는 인연은 끝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모르죠.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참 그런 게요. 여러분은 이해를 해줬거든요, 이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도 잘못한 게 뭐냐면, 이분의 눈높이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핸드맨은 뒤집어져 있고 하이프리스티스가 서 있는 상태라면요, 이분은 그 관계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나는 노력할게 라는 카드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노력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제외 카드가 나와서 제가 3번 리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외를 하자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이에요. 지금 요 카드를 볼 때는. 그래서 뭔가 시작은 됐으나 그 안에서 계속 부딪혔던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별이 된 거면 그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약간은 뭔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리딩을요, 여러분, 이거 50%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요.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있잖아, 뭔가 다르게 행동했을 거야 라는 거죠. 우리 관계를 뭔가 다른 식으로 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요. 난 나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가고 싶어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솔직히 이건 과거형인 것 같거든요. 난 나가고 싶었어 라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누군가 바람을 폈다? 이런 리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심리적인,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결핍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번 리딩과 좀 맞춰본다면 아무튼 더 잘 되려고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또 어떤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으로 이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답답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당히 자기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맞나? 자기 주체성이 없다는 말이? 딱히 그건 아닌데, 뭐라고 할까요? 중심이 좀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카드를 좀 열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나가고 싶었다. 답답했나봐요.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가 말을 쉽게 툭툭 하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해서 오히려 좀 조심했다? 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지금 리딩 안에. 자, 보겠습니다. 헬티 초이시스가 나오네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맞는데,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건 조심스럽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은 일단은 추억으로 남겨놨네요.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과 뭔가를 한다는 게. 되면은 뭐 되고 말면 말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한 40% 정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그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참 제가 단어력이 약해가지고 수동적이었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동적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사람한테 이끌려가는데, 그 수동적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답답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따라가는 것을 하는 것에는 버거워했던 사람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막 끌었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그냥 조용히 무엇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조용이라는 말이 맞나? 아무튼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서렌더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흐름에 따라간다는 말이고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분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겠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이별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여기 보면 이제 고래가 있잖아요. 이 고래 옆에 이렇게 카누 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래가 만들어주는 물결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 고래가 입만 벌리면 금방 잡아먹히잖아요. 그런데 이 난관이든 뭐든 간에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이 에너지에 온전히 복종하자라는 거죠. 슬픔이 있든 뭐 분노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것 역시도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미러를 꺼냈다는 말은 여러분도 이분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에요, 지금.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말인 거죠. 자, 빌리브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믿음인데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요, 여러분, 이제 리딩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느끼기에요, 이 관계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한 가지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에는 단순히 좋았던 기억, 그것만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구나. 좋았던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 안에서 다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서로가 안 맞기 시작하면은 톱니바퀴가 안 물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이분을 너무 원했다면 헬시 초이스를 꺼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겠다. 거리가 아니죠.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50대 50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너가 잘못했어. 네가 다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리딩을 본다면 여러분의 리딩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래. 나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관계에서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이 빌리브는 뭐냐면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랑, 무엇인가가 나에게 유니콘처럼 올 것 같아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연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 역시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무엇인가를 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꺼냈는데 일단 튀어났어요. 난 있잖아, 가끔 깨어있어.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고 너를 생각한다고 라는 거죠. 방에 불 다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깨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그립거나 뭐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생각은 나 정도인 것 같아요. I feel you leaving me behind 카드가 나옵니다. 난 있잖아, 너가 나를 뒤에 두고 떠난 것처럼 느껴 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가 내 뒤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이별이 됐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라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는 날 떠난 것 같아. 내 뒤에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분에게는 좀 정리가 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은요,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이별은 됐고 잔잔하게 남아는 있는데 그렇다고 뭔가 불씨가 확 지펴져서 뭔가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두 분 사이에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군요. 베스트 프렌드가 남아있어요. 일단 두 분이 좋은 친구로 남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친구로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연인이 아니고서라도. 근데 연인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연인이면 이렇게 카톡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친구니까 편하게 가는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친구로였던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재점화가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 서로가 어느 정도는 서로에게 자유를 줘서 그렇게 지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리딩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 세 번째,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의 메인 에너지를 한 장 열어볼게요. 스트렝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트렝스. 이 스트렝스는 사자 자리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사자 자리가 얼마 전에 이제 끝났죠.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니까 강인하고 헬창이고 멋내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분이다도 가능한데, 일단은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갖고 무엇인가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메인 에너지니까요. 혹은 이게 또 소울메이트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소울메이트가 되었다도 가능하죠. 일단 여러분하고는 이별이 됐으니까 뭐 다른 분하고 소울메이트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글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의 에너지로 본다면 여러분을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강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자,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분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솔직히 가능한 카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지를 좀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하나 더 열어봅시다. Cleanse and Restore Yourself. 디톡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독을 빼고 있답니다, 여러분. 뭐 주스 디톡스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일단 이 카드는요, 이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힐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힐링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마음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뭐가 됐든 이분은 지금 현재 디톡스 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볼 때는요, 저 카드는 상당히 안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분에게 상당히 독스러웠다라는 말인 건데, 셔플을 하다가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한다 라는 카드가 일단 나오기는 하네요. 이게 이제 너 어떻게 지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그 사이 이분이 다른 분을 만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못 치죠? 타로를. 킹 원주도 나오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요, 여러분, 사자자리 카드예요. 이 카드가 얘입니다. 그렇네요. 자, 한 번만 요렇게 하고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가봅시다. 6개의 펜타클의 역방향이군요. 그렇군요. 자, 8개의 동전이에요. 그래요. 4개의 동전이군요. 다 동전만 꺼내요. 어떻게 된 게.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을 볼게요. 언더라인은 매지션이 나오고요. 밑에 2개의 컵이 있어요. 자, 일단은 디톡스가 나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뭔가가 지금 하나가 종결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회사에서 윗사람이 너무 갈궜다. 그래서 난 이제 그 회사를 관뒀다. 그럼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디톡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요,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일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밑에 나와 있는 카드를 볼 때는 딱히 그렇지도 않을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얘도 한번 같이 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에너지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디스턴스가 나오네요. 일단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헤어져 있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꺼내주는 겁니다. 거리가 느껴져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카르마가 나오네요. 솔직히요, 여러분,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요, 리딩을 너무 하기가 싫긴 하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디톡스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디톡스를 한다는 말이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당히 힘들게 했다라는 말을 지금 이 카드는 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딩을 제가 안 하고 싶어서요, 얘까지 열어봅시다. 얘까지 열고 같이 가볼게요.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지금 꺼내는 이 카드는 뭐냐면
두 분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3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3개의 지팡이. 그리고 8개의 동전이 나와요. 계속 그러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8개 동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자, 8개 동전, 4개 컵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이래.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4개의 스워드가 나와요. 지금요, 여러분, 4, 4, 4 이렇게 나왔거든요. 4번이 다 뒤집어지네요. 자, 여기 또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페이지 스워드가 있어요. 자, 밑에 선의 역방향이고요. 솔직히 얘도 사자자리 카드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9개 펜타클의 역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일단 쭉 깔았습니다. 이유는 이실직고 하자면 이게 지금 뭔지 잘 몰라서 일단 다 깔아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단순하게요, 여러분. 그냥 일로 본다면요. 이분이요. 상당히 고된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같고 벗어나지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 귀속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사장인데 거기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이분을 월급은 많이 안 주면서 계속 일을 혹사시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일을 정말 열심히는 해서 뭐 돈을 모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을 만난 거라면요. 지금 이 리딩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쪽이에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고 이분도 사인 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예요. 단순히 그런 거예요. 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을요 만났을 때요 이분이 마음 안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분 마음에 있었던 건데 그럼 그 사람이랑 사귀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요. 그분과의 관계가 이분을 상당히 아무것도 관심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으로 다가온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그런 사람으로 다가와서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나는 이제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분이 했던 건 노력이에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가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노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노력도 필요하나? 아무튼 그런 건데 감정적으로 노력은 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분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 관계를 못할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뭔가 아무튼요 지금 444 이렇게 지금 계속 뒤집어져서 나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지쳐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죠? 그리고 이 지쳐 있는 게 이전에 있던 그 사람 플러스 일도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분이요 여러분들하고 이별된 거 맞고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받지 못했던 것은 나의 업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카르마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조금 더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별을 통보한 거잖아요. 이분이 판단한 건 뭐냐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척 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에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건 여러분에게 할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열심히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던지 아니면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간 억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경험을 겪고 나서 내가 그래 열심히 돈을 벌자 이게 아니라 그래 돈이라도 벌어야지 뭐 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매디션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뭔가 자신의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돈가스 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 밑에 두 개의 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두 개의 컵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에게 노력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요, 지금. 근데 지금 디톡스를 지금 꺼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독을 해독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바람을 폈거나 뭐 그런 게 나오면 이분이 디톡스를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숭고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메이저 아카나가 얘밖에 없어서. 이게 만약 여러분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상당히 이분에겐 고마운 사람인 건 맞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상당히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감정을 표현하는 컵 카드가 딱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4개 컵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다시 간다? 진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자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거 맞긴 맞아요. 얘 딱 제외하고요. 이 카드를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뭐냐면요. 어떤 관계 하나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상당히 당한다는 표현은 너무 바보타로스럽다. 일단은 공평한 관계를 하고 있진 않아요. 상당히 끌려다니거나 이분이 다 내어주고 있거나 그런 건데 뭘 하고 있냐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요. 정말 나쁘게 표현하자면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분의 버는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포기했어요, 이제는.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 매디션은 뭐냐면 그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거고요. 이분이 지금, 스트렝스를 꺼냈잖아요, 용기를.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분이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쭈르륵 한번 해본다면요.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나타났을 때, 이분은 여러분들과 잘 되겠구나. 여러분이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분이 누군가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있었던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힐링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할 짓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별을 통보하고요. 그분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갔을 확률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분의 버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두 분은 거리가 있다라고 이분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관계가 정리가 됐고 너는 이제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디션은 솔직히 만약에 이분이 누군가와 있다면 그 사람하고 끝을 내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여러분하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고 이제 더 따라가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지를 좀 봅시다.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 이분이 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알아봐 주세요. I can make you happy.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리딩에 의하면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을 만날 때요, 여러분과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난 거예요. 잘해봐야겠다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지가 담기는 게 사랑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죠.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여러분은 맞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여러분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 나는 열심히 해야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감정이 생기는 건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 왜? 하나만 내려봅시다. It is all too much. 모든 게 나한테는 너무 벅차 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는요, 솔직히 여러분들과의 관계 플러스 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뭐 관계 플러스 뭐든 간에 이분이요 일이 벅찬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8번 동전이 나오는데 계속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은 일이 솔직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거기다 감정까지 더해져 버리면은 지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그거를 돌려주는 부분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일단 느껴져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일단 얘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을 약혼 반지로 본답니다. 이분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분과 약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선포했어요. 이분이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은 이분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건 맞습니다. 약혼 반지가 나왔으면 뭐 말 다 있죠.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보트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요, 이분을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느낌의 보트예요. 원래 보트가 방향에 따라 다른데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도 가능하지만 떠나가고 있다도 가능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좀 더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다가오고 있다를 느끼는 건가?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 카드가 나도 이제 너에게서 더 이상 이 약혼 반지의 그 짐을 내려놓고 나도 이제 점점 떠내려 갈게. 다만 너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뭐 생각을 잊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 천천히.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보여져요. 자, 디자이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상당히 그 섹슈얼하게 보셨나봐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상당히 좀 끌리셨던 분 같아요. 이게 그겁니다. 디자이어. 그러니까 멋진 분을 보면은 우리가 끌리잖아요. 그리고 그 끌린 분을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을 상당히 원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못 닿았어요. 여러분에게.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요, 이렇게 거리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 옆에 그냥 있어줬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랬던 느낌으로 보여져요. 샤도우가 나옵니다. 이분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 두 장이랑 이 카드 두 장이랑 결국 같은 건데요. 이분을 원하니까 인게이지먼트 링을 꺼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분을 생각하면은 그림자가 떠오르는 거죠. 이게 뭐 너의 그림자가 되겠어 뭐 이 느낌이 아니라 어둡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단점들이. 그리고 밝지 않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다. 약간 그런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한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분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난 있잖아, 이렇게 나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하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을 이제 겪고 나서 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한 단계 좀 높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 라는 말입니다. 자, 나도 봅시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이렇게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나 봐요. 지금 나오는 이 카드들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하겠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에서 이런 일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는 게 고마워. 하지만 있잖아, 나는 다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 라는 거죠. 이분과 함께 있었던 그 느낌을 느끼고 싶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노력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아,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키워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죠. 나중에 본인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버리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랬던 거라면은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 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에너지들로 볼 때는 이분은 여러분을 각오하고 만난 거예요. 각오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각오하고 만난다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지. 이번 기회를 잡아야지 나의 상처도 털고 나도 좋은 삶을 살겠지 라고 해서 노력하는 게 맞을까요? Listen to your body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몸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살이 찌고 있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듣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시력이 좀 나빠지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다면 빨리빨리 체크를 하시고 뭐 안경을 쓰시던지 렌즈를 하던지 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몸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은요, 여러분, 머리가 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은 거짓말 못 합니다. 내가 절대로 딸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안 먹는 행동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못 참으면 결국에는 냉장고 문 엽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몸이 원하는 걸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다. 이 샤도우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을 뒤집는 이성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디자이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역지사지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진짜 제 리딩처럼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연락을 하게 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80%는 이 관계는 이렇게 이제 닫히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돌아온다 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매지션이 조금 삐리해요. 두 분 사이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셀프 러브가 나오네요. 일단은 힐링이 나오는 걸 보니까 카드가 깔려있는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이분이요,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카드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카드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알려준 건 뭐냐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했던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 열심히.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열심히 만나고 감정도 열심히 주려고 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압박을 준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해서 꺼낸 요 카드마저도 이분이요, 어떤 누구 만나려고 마음 먹지도 말고요, 그냥 가만히 혼자서 힐링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 역시도 자신을 먼저 좀 챙기고, 그리고 셀프러브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진짜 내가 온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가시는 게 낫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8개월 만에 가지고 온 너 어떻게 지내? 해봤습니다. 리딩을 보면요, 뭐 누군가가 돌아온다, 뭐 돌아올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살든 잘 살지 않든, 저는 이분들이 잘 사는 것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은 솔직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셀프러브. 자신을 가장 아껴야 돼요.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무튼 여러분을 챙기고 있다 보면은 좋은 사랑이 나타날 때 옵니다. 그때 사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